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반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분이 보험을 하다가 누스킨을 하시면 나 보험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올 때마다 뭔가 얘기를 하는데 올 때마다 저를 이곳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와서 들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한 7개월 좀 넘는 시간을 제가 지속적으로 초대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안 오다가 누스킨이 아니라 다른 거라도 해야 되는 거면 일단은 와서 들어는 봐야 되겠다.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들어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게 됐는데 저는 그때 제가 써봤던 제품이 바디바하고 인앤서 딱 2개만 써보고 나머지는 제품에 대한 니즈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안 써봤거든요. 그리고 회원가입도 안 한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와서 강의를 들어보고 강의에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품 얘기를 했던 것 같으니까.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애프터 미팅을 하는데 그 애프터 미팅 그 자리에서 제가 사업을 결정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매달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한 번 쓴 소비자가 또 재구매를 했을 경우에 나한테 또 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휴대폰 요금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휴대폰 대리점을 내려고 백방으로 알아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도 못 내겠더라고 대리점들은. 근데 제가 했던 건 판매점인데 대리점이 욕심이 있었고 요금에 대한 퍼센테이지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이 재구매에 대한 캐시백이 욕심이 났었고 그것 때문에 저는 사업을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날 온 그날 사업을 결정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를 보면 화장품을 하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리고 다단계는 더군다나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 여자를 상대로 하는 거는 더군다나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도 들어요. 그러는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까 그쪽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장을 할 때는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고 많이 그렇게 필요 없거든요. 그거 아니어도 목 좋은 데다 가게 차려놓으면 손님들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아쉬운 거 없이 일을 했었는데 뉴스킨을 하면서 되게 많이 제가 성장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시간을 준비하는 것도 제품이나 피부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게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던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반복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사자와 악어인데 사자와 악어가 두 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을까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네? 어디서 싸우냐에 따라 다르죠. 저는 휴대폰을 할 때 되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기능을 몰라도 잘 팔아요, 저는. 그리고 손님이 들어오면 그냥 팔아요. 많이 남기고 많이 팔아요. 기능 몰라도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오니까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딱 0부터. 소비자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니까 내가 갖고 있던 그런 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자와 악어 게임이라는 생각을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화장품 시장은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옛날에 엄마들의 화장대 위에 그림. 그쵸? 요즘에도 이렇게 많은 집 많아요. 샀다가 섞이고 화장대 위에 샀다가 누구 주고 되게 많아요. 잘 보시면. 그 집 가서 한번 보시면요. 이런 화장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시장에 뉴스킨이 사자 어거 게임을 시작을 한 거예요. 뉴스킨은 1984년도에 생긴 기업인데요. 84년도에 미국 유타주에서 생겼어요. 근데 뭘 들고 나왔냐면 기존의 화장품 회사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던 얘기를 갖고 나온 거예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이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화장품 시장에서는 이런 걸 얘기하는 회사가 하나도 없었죠. 발색이 좋아, 화장이 잘 먹어, 맨질맨질해, 촉촉해 이런 얘기만 하다가 뉴스킨은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도 아마 이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걸 가지고 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감히. 좋은 거는 넣는데 나쁜 거는 넣지 않는 회사가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뉴스킨은 1984년도에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한 기업인 거예요. 이게 한 번 안 넘어갈까요? 네,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진행할게요. 뉴스킨과 세상의 만남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던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은 스킨케어 제품은 없을까? 처음 업계의 반응은 싸늘했지만 이들은 결국 원하던 제품을 만들어냈고
날개도 튼 듯 판매되던 제품을 미처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샘플을 스푼으로 떠가는 스푼 스토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진정으로 피부에 좋은 성분을 담은 화장품을 만들고 싶었던 세 젊은이의 순수한 열정이 만들어낸 뉴스킨. 1984년 미국 프로보의 작은 거실에서 시작된 이들의 도전은 오늘날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사랑받는 프리미엄 뷰티 앤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뉴스킨의 로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젊음의 샘이에요. 한 모금만 마시면 젊음을 되찾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젊음의 샘처럼 모두가 더 젊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바라는 뉴스킨의 의지를 로고에 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상을 본사가 되게 잘 만들어줘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분들은 수협 배지랑 닮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협 배지. 저는 수협 배지를 모르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핀을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수협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수협인가 봐요. 근데 이게 젊음의 샘이래요. 이렇게 분수처럼. 뉴스킨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마크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약간 모양은 바뀌기는 계속 바뀌지만 기본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아이고. 네. 바디버든 아시죠? 바디버든? 바디버든은 내 몸에 있는 독소의 총량. 내가 태어나서부터 음식을 먹으면서 걸러지고 쌓이고 걸러지고 쌓이고 하면서 쌓여있는 독소의 총량.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문제가 생기죠. 근데 바디버든이라는 얘기를 잘 모르고 요즘에는 뭐 그냥 해독을 해야 돼, 빼독을 해야 돼, 뭐 디톡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밑에 들어있는 게 바디버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연관된 책들이. 안 넘어갈까요? 네. 이게 책이에요. 찾아보면 지금도 구입할 수 있는 책들. 이 책이 있고 화장품이 피부를 망친다. 우린 돈 주고 사잖아요. 화장품을. 되게 고가를 사는데 바르는데 내 피부를 망친대요. 그리고 화장품이 오늘 돈을 바르는 게 아니라 독을 바르는 거래요. 그리고 경피독. 경피독이 요즘엔 그래도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경피독에 대한 얘기. 그리고 경피독, 아토피 이렇게 나오죠. 이런 책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예전에 화장품을 고를 때 그냥 비싼 거 화장품 코너 가면 비싼 거 골라주면 그걸 가지고 왔던 사람, 비싸면 좋은 줄 알았던 사람, 그리고 립스틱이나 메이크업은 안 했던 사람인데 그냥 피부에 대한 니즈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가 예전에 엄마들이 했던 얘기들이 이런 책을 보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어릴 때부터 화장을 일찍 하면 얼굴이 썩어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막 화장하면 야 너 썩어 화장떡 올랐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제 친구들은 되게 많이 들었대요. 우리 엄마가 얼굴 썩는다고 얘기했다고. 그런 게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화장을 많이 하는 여자들과 부부가 있으면 화장을 매일 아침마다 돈을 주고 사서 바르고 지우고 지울 때도 돈으로 지우죠. 돈 주고 사서 돈 주고 바르고 돈 주고 지우고 그렇죠. 클렌징도 돈이잖아요. 다 그렇게 매일매일 돈을 얼굴에 발랐는데 돈을 안 바른 남편의 얼굴과 돈을 바른 내 얼굴과 누구 얼굴이 더 투명하냐는 거죠. 잘 보시면 남편의 얼굴이 더 투명해요. 그렇죠? 새카맣게 탄 얼굴 아니면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뉴스킨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첫 번째가 보습이에요. 뉴스킨은 보습에 대한 특성이 있대요. 들으신 것처럼 피부는 약산성이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산성이 만들어지는 환경이 왜 만들어지냐면 피부층에는 모낭충이라는 게 사는데 그 모낭충이 배설을 한대요. 배설을 하는데 그 배설물 안에 상재균이라는 게 있대요. 상재균. 그 균이 약산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는 약산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모낭충이 사는데 그 모낭충이 피부 위에 이렇게 포장을 해주는 거예요. 포장을 해주는데 그 흔히 말하는 얘기로 개기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개기름? 개기름인데 그 개기름이 남성분들이 여름에는 훨씬 더 신내가 많이 나요. 피지가 많으니까. 신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죠. 지저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할 거라고요. 안 씻는 게 아니라 매일 씻지만 피지가 많기 때문에 신내가 나는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 냄새가 나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건강한 거기도 하는데 너무 과하게 분비가 되면 걔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첫 번째는 자연 모습이 있고 이쪽에는 강제 모습이 있는데 화살표를 한번 봐보세요. 강제 모습 쪽에는요, 이 수분이 밖으로 나가다가 못 나가. 화살표가 이렇게 휘어지죠. 그리고 위에서 들어오는 수분은 이렇게 다시 또 위로 올라가요. 뭔가 이렇게 쳐서 올라가거든요. 얘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피부 보습막은, 이 보호막은 적당한 수분은 내보내줘야 되는 거고 적당한 수분은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 위쪽에 뭐가 있냐면 각질이 생기는데 되게 두껍죠. 이 두꺼운 각질을 뭐를 보시면 되냐면 이거를 보시면 돼요. 사과를 랩에 싸놓으면 이 표면에는 이렇게 땅땅하잖아요. 탱글탱글한 것 같은데 딱 잘라보면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푸석거려. 그죠? 싱싱하지 않고 수분이 올라오다가 사과 껍질 그 표면 안쪽에서 머무는 거예요.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못 나가게 하려고 싱싱하게 해 보이게 하려고 랩을 씌우는 거예요. 이 랩이 그런 작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 화장을 할 때 보면 위에다가 뭔가를 바르는데 바르면 덥죠. 여름에 화장하면 더워요. 일반 화장품들은 덥고 그다음에 먼지도 막 달라붙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 이유가 이 보습에서 오는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누스킨 제품은 바르면 그냥 시원해요. 얘가 또 안 넘어가요, 사장님? 네. 두 번째 특징은 증량제. 지금 제가 이제 커피를 한 잔 부탁드려갖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커피를 탈 때 에스프레소를 넣죠. 한 샷 넣고 어떤 분은 투샷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로 양을 늘려요? 물. 만약에 그 물 대신에 기름으로 커피를 양을 늘린다고 하면 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만약에 커피에다가 들기름을 넣었어. 먹을 수 있어요? 참기름을 넣었어요. 먹을 수 완전 그것도 양을 채우기 위해서 커피 요만큼에다가 이만큼 참기름을 넣는 거죠. 원래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못 먹죠. 커피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된장찌개 좋아하시죠? 된장찌개에 된장을 2스푼을 넣고 그다음에 들기름을 가득 넣었어요.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죠. 근데 화장품에도 증량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회사들은요. 주성분을 20% 정도 넣고 나머지를 80%를 뭐로 채워요. 그리고 누스킨은 주성분을 40%를 넣고 나머지를 알로에 베라를 채우거든요. 이 알로에 베라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베라라는 거는요. 알로에를 그냥 통으로 껍질, 가시, 노폐물, 독성 이런 걸 다 갈아 넣는 게 일반적인 알로에들이라면 누스킨에서 이렇게 증량제를 쓰는 알로에는 속에 베라만 추출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알로에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알러지 반응 없이 쓸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알러지 못 썼던 분들도 누스킨 알로에 제품을 쓰시면 이건 알러지가 안 나네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베라만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타사의 증량제를 보시면 20% 유효 성분에다가 나머지 60, 80% 증량제를 넣는데 이 증량제의 성분이 뭐냐면 석유기름이라는 거예요. 석유기름을 넣는데 옆에 존슨제 베이비 오일이 나오는데 저거는 피부에 즉각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으니까 저걸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저거 때문이야 라고 누군가가 이의제기를 하면은 근거가 없대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밑에 있는 내용처럼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석유기름도 추출하는 과정이 있는데 8888 끓여가지고 맨 위에 뜨는 기름은 비행기로 간대요. 그래서 비행기 기름이 제일 비싸기 때문에 비행기에는 따로 유가가 붙죠. 유가가 따로 붙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름이 휘발유, 그 다음에 경유, 등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석유가 추출을 하는데 맨 밑에 콜타르를 한 번 더 콜타르가 뭔지 아시죠? 아스팔트 기름.
그거를 한 번 더 이게 너무 양이 많으니까 국가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제가 책을 봤더니만은 나오게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무 석유 찌꺼기가 많으니까 이 많은 거를 그냥 폐기물로 버리기에는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셀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걸 한 번 더 증발을 시킨 거래요. 증류를 시켰더니 그 새카만 콜타르 위에 가볍게 뜨는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이 미네랄 오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오는 걸 비행기에 들어가는 걸 발라도 시원찮잖아요. 근데 찌꺼기 기름 길바닥에 뿌려지는 걸 한 번 더 걸러서 내 얼굴로 온다는 거. 그런 걸 썼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많다는 거. 화장을 하는 분들은 되게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블랙헤드, 모공, 피부 칙칙함, 늘어짐, 각질 이런 게 다 여기 증량제에서 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네. 역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약산성 클렌저가 왜 우리 피부에 좋은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실험을 해봤어요. 화면으로 보시죠. 저희가 정제수의 약산성 클렌징 제품, 이게 지금 몸신께서 권해주신 그런 클렌징 제품이죠. 약산성으로 5, 6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알칼리성 클렌징 제품을 또 정제수에 했습니다. 색깔 확 변하죠? 색깔 확 변하죠? 파란색이 될수록 진한 녹색 색깔 보면은 9에서 10 정도. 와 이거 정말 센 건데요. 네, 여기에 달걀 노른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8시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녹화하기 이틀 전에 이 실험을 시작했어요. 네. 그 이후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했을 때, 알칼리성 클렌저로 세안했을 때를 비교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클렌징 물을 이제 빈 비커에 한번 따라 볼게요. 네. 짠. 노른자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아, 이미 터진 게 보이시죠? 네. 터졌어. 아유, 네. 네. 저게 우리 피부의 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우리 네. 피부가 다 터져버렸네요. 네. 이게 알칼리성 클렌저에 48시간 담궈져 있던 노른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약산성을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산성을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산성.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48시간이나 들어있었는데. 어머, 노른자가 땡글땡글해. 어머, 노른자가 땡글땡글해. 어머, 노른자가 땡글땡글해. 됐네. 어머. 그대로네요. 어머,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우와. 네. 사실 이 실험 쇼킹하시죠? 몸신이라는 프로에서 저희가 하는 얘기를 다 해줘요. 요새 건강에 대한 거 뭐 정말 다 해줘요. 검색해 보면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온 얘기가 나오는데 약산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시중에 이제 이 약산성이 되게 많이 보편화가 되고 있으니까 타사에서 약산성 세안제라는 걸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약산성인데 만약에 독성이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안 되죠. 나는 피부는 촉촉해졌는데 경피력이 생겨가지고 내가 병이 들었어. 근데 그걸 못 느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킨은 약산성도 중요하고 뭣도 다 중요한데 그 근간에 있는 거 올러브덕은 나노블베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이지락도 그 위에 얹어지는 건 거 아시죠? 기본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서 약산성 제품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게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피부가 요즘에 피부라 그러면 얼굴만 피부인 게 아니라 온몸이 다 피부죠. 만나다 보면은 피부 질환이 없는 분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가려움증, 건조함, 아토피, 그다음에 어저께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웰스파 체험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분 피부가 너무 거칠거칠한 거예요. 너무 거칠거칠한데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뭔가 못 쓰고 있는 분. 그러는데 피부가
거칠다 그래서 그냥 단기적으로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건 거죠. 그러다 보면은 병을 키우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피치 못할 그런 병들이 많이 생기는 일들도 되게 많이 생기는 거. 이런 걸 되게 많이 보는데 그 세 번째 조건이 약산성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계면활성제도 되게 많이 거론되고 있죠.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는 밑에 있는 것처럼 계면활성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합성인지 천연인지만 분류해갖고 잘 쓰시면 되는데 타사는 계면활성제가 합성 계면활성제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스키는 천연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를 넣거든요. 근데 계면활성제라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불안해해요. 여기 계면활성제 들어갔어? 들어가야죠. 제품을 유통시키려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누스킨 사업자들도 안 들어갔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천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스킨 천연 아닌 거 아시죠? 천연 아니에요. 천연 아니고 몸에 해가 없는 거죠. 해가 없고 안전한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합성을 쓰는 경우에도 몸에 해가 없는 만큼 쓴다는 거예요. 이 뒤에 제가 영상을 하나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 영상을 보시면 아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다 맞진 않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유화제는요 물과 기름을 섞는 용도로 들어가죠. 화장품에는 정제수라는 게 들어가요. 정제수. 근데 누스킨 제품 중에 정제수가 안 들어간 제품이 있어요. 아시죠? 네네. 어떤 거? 울트라. 또 하나. 맞아요. 우와. 맞아요. 울트라 에이지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그거랑 180도 페이스 워시에는 정제수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정제수가 들어간다는 거는 방부제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정제수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방부제가 그렇겠죠? 정제수에는 박테리아나 이런 게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과 물을 섞기 위해서 들어가는 알코올이 들어가는데 이 알코올이 스킨을 바르고 나면 아니면은 어떤 화장품을 바르고 나면 바를 때보다 시간이 지나가면 왜 더 당겨?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모든 화장품에는 유화제가 다 들어가요. 여기 있는 것처럼 타사 유화제는 친수성 알코올이래요. 물과 친한 알코올. 근데 누스킨의 유화제는 불친수성 알코올인 거예요. 그러면 피부에서 증발해 날아갈 때 내 피부에 있는 수분을 가지고 날아가는 애가 있는가 하면 내 피부에 있는 수분은 그냥 두고 날아갈 거면 날아간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스킨 제품을 쓰다 보면 건조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서 오는 걸 거란 얘기예요. 이 유화제가 그런 용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영상에서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소주하고 남성 화장품하고 블라인드 테스트한 영상이 있어요. 예전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서 했는데 눈을 가리고 남성 그 시청자들한테 한쪽에는 소주 참이슬을 바르게 하고 한쪽에는 남성 화장품을 바르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더 느낌이 좋냐 그러니까 소주를 고른 거예요. 그 테스트를 한 모두 다가. 근데 안대를 가리고 나서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보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남자분들은 소주를 바르는 게 아니라 남성 화장품을 바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향이 있으니까. 여기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실험을 했던 영상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만큼 화장품에서는 유화제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스킨은 미스트 같은 거 뿌려보더라도 실험할 수 있는 게 유리창에다가 물을 분무기로 뿌려놓고요. 물 뿌려놓고 그 다음에 한쪽에다가 미스트를 뿌려놓으면 미스트 뿌려온 데는 흘러내리지 않아요. 근데 물을 뿌려온 데는 막 흘러내려. 뿌리자마자. 그러면은 이게 수분을 되게 많이 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실험하는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영상들이. 그래서 5번째가 누스킨의 유화제는 불친수성 알코올을 쓴다. 위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공업용 알코올이에요.
과학 시간에 실험실에서 알코올 램프에 넣었던 그 알코올 그걸 넣는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이 좀 차이는 있겠죠 회사마다. 근데 어쨌든 기본은 그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시면 쓸 수 있겠어요? 공원용 알코올? 네. 그다음에 침투력이에요. 리포존 공법이라는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리포존 공법은 뭐냐면 세포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포를 지구라고 표현을 하면 그 지구에 농구공만한 크기로 입자를 작게 만들어서 쏙쏙 집어넣어주는 그게 이제 리포존 공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누스킨의 모든 제품은 이 공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막 나타나죠. 그러니까 다른 걸 발라서는 그냥 촉촉해. 야 아무래가 바르니까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촉촉하고 아무것도 안 나는데 왜 이건 바르면 이렇게 얼굴이 막 건조하고 트러블 생기고 뽀드락지가 올라오고 붓고 막 가렵고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알러지 반응일 수도 있는데 누스킨은 알러지 테스트 다 하고 나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걸 발랐더니 얼굴에 막 뽀드락지가 나고 얼굴이 붓고 막 이래. 그러면 저는 물어보거든요. 얼굴 전체가 부었어요? 한쪽에만 부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얼굴 전체가 다 부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얼굴만 부었어요? 목도 부었어요? 그러면 목까지 발랐더니 목도 부었지.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그럴 때는 이게 만약에 알러지인지 아니면 호전 반응으로 나올 수 있는 건지를 궁금하면 그 제품을 한 4월 정도 끊어보라고 얘기하면 나와요. 끊어보니까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 소비자는 믿을만 하니까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하니까 믿고 제품을 쓰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 리포존 공법 때문이라는 거를 소비자들한테 만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저희는 제품이 한번 들어가고 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만나잖아요. 만날 때마다 계속 제품을 매출을 하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 제품을 잘 쓸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주고 이 제품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부분도 소비자한테 교육적인 부분도 안내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해주자는 거죠. 그 다음에 첨가제. 이건 이제 요리를 예를 들었는데 주부들은 뭐 음식을 많이 하시죠. 음식을 할 때 찌개도 끓이고 국도 끓이고 뭐 이것저것 막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첨가제들이 되게 좋게 나와요. 요즘에는 새로운 첨가제 참치액 아시죠? 참치액은 참치일까요? 첨가제일까요? 첨가제예요. 연두? 연두일까요? 첨가제일까요? 이름은 되게 청량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미원을 가공시킨 거고 다시다를 다르게 만든 거고 다시다를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건강에 해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게 결국은 참치에까지 간 거예요. 또 무슨 얘기 또 하나 있던데? 아무튼 또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거 싫으면 이렇게 만들고 이거 싫으면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음식에 첨가제를 전혀 안 듣는다. 이런 분 계세요? 난 1도 안 넣는다. 음식에 첨가제. 없죠. 다 넣는다니까. 이걸 안 넣으려면 산골에 가가지고 버섯 뜯어가지고 멸치 잡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저도 가급적이 만들려고 하는데 반조리 음식에도 첨가제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이미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피한다고 해도 어묵을 볶았어요. 어묵을 샀어요. 나는 거기다 첨가제를 안 넣었어. 양파만 넣고 볶았는데 이미 어묵에는 첨가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첨가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첨가제에는 색소, 방부제, 햇반 요즘에 많이 드시죠? 햇반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 다음에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되게 오랫동안 안 썩을 거예요. 햇반은 실온보관인 거 아시죠? 실온보관인데 밥인데 반조리인데 곰팡이가 안 나요. 개봉을 해놔도 곰팡이가 안 나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매일 먹으면서 내 얼굴에 들어오는 게 여기 뭐 들어가 있는지 매일 따져요. 너네 뭐 들어가 있어? 근데 그분 드시는 거 보면 라면 먹고 햇반 먹고 과자 먹고 피자 시켜 먹고 막 이렇게 먹으면서 여기는 뭐 들어가 있어?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글자를 막 찍어가지고 키워가지고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신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나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누스킨 첨가제는요. 색소랑 방부제를 넣지 않으면 유통이 안 돼요. 근데 어디에서 추출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스킨에는 바디바의 향이 나죠. 자몽향.
그 자몽향은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고 그러는 일화가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향이래요. 근데 그 향이 자몽향이거든요. 근데 그 자몽향을 넣는 이유가 이래서 넣는 거래요. 천연방부. 어떻게 방부를 만드는지. 그리고 타사의 방부제를 보면요. 포르말린이라는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신을 이렇게 사체를 닦을 때 쓰는 방부 있어요. 그거를 넣는 거예요. 방부제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런 분들이 강사분이 되게 많았었어요. 연구원 출신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화장품 연구원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품을 되게 안전하게 그 독성 없게 만드는 제품을 보면서 본인이 있던 환경에서 있었던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마스크를 끼고 그다음에 장갑을 끼고 그다음에 비닐 캡 방독면을 쓰고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한대요. 왜 그럴까요? 깨끗하게 그 화장품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 침이 들어가면 안 돼, 내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복장을 갖추고 할까요? 아니면은 내 몸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할까요? 보호하려고. 근데 TV에서 연구원들 모습 보면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그다음에 방독면 끼고 헤드 캡 끼고 이러고 있는 거 보면은 야 저렇게 청결하게 만드는구나라고 소비자들은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몸 보호하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말고도 정말 수도 없는 것들이 독성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면 다른 데에 있는 하다못해 호텔 샤워실에 있는 손 닦는 비누로 손을 닦을 수 있냐는 거지. 어쩔 수 없이 닦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야 여긴 양잿물이 들어간 거고 이렇게 방부제가 들어간 거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닦아요. 어쩔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누스킨 사업을 들어왔을 때 저는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없던 사람이니까 저를 대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얘네한테는 최고의 제품을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이걸 새롭게 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관심이 없고 제가 그때 38, 9 이때 누스킨 사업을 처음 알아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면서 누스킨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강사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뭘 쓰고 뭘 발랐든 지금까지 살았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우리 가족한테는 가장 좋은 제품을 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생각이 확장이 확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제품이 다시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우리는 내 몸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나 하나가 챙겨야 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친인척들 모두 다. 그렇죠? 그다음에 7번째 이 영상 한번 보실게요. 기능도 종류도 다양해진 화장품. 이 화장품에 들어가는 합성 방부제 파라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화장품에는 합성 방부제인 파라벤이 들어갑니다. 파라벤이란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죽이는 성질이 있어서 화장품 방부제로 사용되는 합성 방부제인데요.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 화장품, 바디용품에 이르기까지 화장품에 대한 파라벤의 영역은 광범위합니다. 파라벤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몇 년 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일부 학회의 보고에 의하면 지나친 파라벤의 사용은 내분비 교란 물질로 추정이 되어서 체내에 축적이 된다면 유방암을 유발시키거나 남성인 경우에 정자수를 감소시키거나 임산부일 경우에는 조수발을 탄생시키는 그런 위해성이 보고는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 물질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파라벤의 허용 농도를 0.19% 이하로 권고하고 영아용 화장품에는 부틸 파라벤과 프로필 파라벤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파라벤의 허용 농도가 0.4% 이하로 유럽연합의 허용 농도보다 2배나 많을 뿐만 아니라 영아용 화장품에도 부틸 파라벤과 프로필 파라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속 이거를 한번 보시면 외국은 기준치가 0.19 이하인데 우리나라는 0.4래요. 근데 이 기준치를 막 초과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는 거는 넣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기준치 초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되게 많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떼죽음을 당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준치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파라벤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기준치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도 그렇지만 우리부터도 이 파라벤에 대한 그 의미 해석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에서 제가 영상을 넣었던 것 같아요. 기능 네. 그다음에 7번째 오일이에요. 오일. 참기름, 들기름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화장품을 쓰고 나면 모공에 끼는 블랙헤드가 고민이신 분들 되게 많죠.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그다음에 늘어나는 모공 이런 게 되게 고민인 분들. 그런 분들은 미네랄 오일을 넣지 않으면 대부분은 라놀린 오일이거나 그다음에 바세린 오일을 넣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넬린은요 동물성 오일이고 양털 기름이에요. 양털 기름이고 동물성 기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요즘에 양고기도 되게 많이 먹죠.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실온에서 그 기름이 어떻게 돼요? 실온에서 응고되죠. 삼겹살을 막 구워 먹고 나면 기름이 하얗게 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오일이 들어간 화장품을 가지고 얼굴에 바르면 종일 실온에 다니죠. 실온에 다니면 얘가 피부에서 응고가 돼요. 응고가 되는데 여기에 뭐가 붙어요? 먼지가 붙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병하고 기름병하고 병 2개를 세워놓고 이제 환경에 두는 거예요. 오픈된 환경에다 두면 먼지가 물병에 많이 붙을까요? 기름병에 많이 붙을까요? 기름병에 많이 붙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오일 화장을 하고 밖에 나가면 먼지가 막 달라붙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달라붙었는데 어디에 달라붙냐면 라놀린 기름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꼈던 피지에 먼지가 끼니까 그 피지가 착색이 돼가지고 까맣게 먼지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블랙헤드라고요. 블랙헤드를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르는 환경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코팩 많이 하시죠. 코팩 여기 T존 부위에 블랙헤드가 고민이에요. 이런 분들 그럼 빼러 어디 가요? 피부과 가요. 뭐 프락셀을 하고 뭐를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돈 들여서.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뭘 발라요? 또 발라요. 그리고 또 껴. 그러니까 어디 가요? 또 가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주인이 어항을 사면서 물고기를 한 마리를 산 거예요. 물고기를 샀는데 집에 와서 주인이 게을러요. 그래갖고 물고기한테 물을 안 갈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병이 들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아플 거라고 뭐 위가 아프든 어디가 아프든 얘는 병원을 간다고요? 저기 동물병원 가겠죠. 물고기 병원. 가면은 거기를 째고 수술을 해가지고 집으로 오죠. 회복해서. 집으로 오면은 어디로 가요? 또 그물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 또 살았더니만은 얘가 또 이번엔 딴 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병원을 또 가는 거예요. 과를 바꿔가면서. 갖고 또 수술을 하고 또 어디로 와요? 또 그물로 또 와. 근데 주인은 계속 물을 안 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원이 문제예요? 물이 문제예요? 물이 문제죠. 근데 우리는 물을 바꿔줘야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데 환경은 안 바꿔주고 너무 하우투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코팩을 하거나 피지가 많이 껴서 모공이 넓어지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근본적으로 화장품을 싹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스킨, 로션 이런 거 바꾸는 게 아니라 얼굴에 바르는 전체. 만약에 그분이 비비를 안 발라. 선크림까지만 발라. 그럼 선크림까지 발라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비비 바르고 그다음에 그 위에 뭐 파데 바르고 뭐 바르고 막 발라. 그럼 얼굴 전체에 바르는 건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량제로 들어가는 오일이 이런 기름들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저희가 하는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우리가 매니아를 만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 두 개 바꿔서는 매니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바꿔지지 않으니까. 네, 그다음에 공법이에요. 누스킨에는 되게 많은 공법이 있어요. 여기 있는 공법은 그 제품의 성분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공법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성분이 들어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런 공법들을 만드는 건데 음양 강화 건조 공법이라는 거는 이 재료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성분을 최대한 소멸시키지 않고 최대한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고 가장 빠르게 갖고 있는 성분을 그대로 피부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간 거죠. 옛날에는 동결 건조 공법 이런 공법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공법보다 공법들을 보면요. 회사마다 되게 여러 가지 공법을 쓰고 있는데 뉴스킨은 이 말의 속도, 음속의 음속만큼 빠른 속도를 건조한다는 거예요. 재료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아미노산 미네랄 킬레이션 공법은 우리의 몸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의 물질이 들어올 때는 아미노산이 아니면 피부 몸에서 이렇게 반응해요. 아미노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캡슐 하나하나 우리 세포가 우주라고 생각을 하면 이 우주에 그 입자를 농구공만한 크기로 만들 때 이 입자의 농구공만한 그 크기로 만드는 그 입자의 표면을 다 아미노산으로 싸는 공법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몸속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닿았을 때 빠르게 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 아, 내 몸이네 이러고 얼른 받아들이게. 아, 내 몸이네 얼른 받아들이게. 이렇게 해서 하는 공법인 거예요. 그다음에 림포종법은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시트로종 공법은 이게 천연방부 시스템인 거예요. 이렇게 누스킨에는 이런 8가지 특성이 있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다음에 넘겨주세요, 사장님. 네. 누스킨은 계속 앞서가죠. 요즘에 이제 9월에 나온다고 하는 거 마인드 360 되게 뜨겁죠.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왔는데 누스킨은 계속 혁신을 얘기를 해요. 혁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죽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가죽을 새롭게 하려면 동물이 가죽을 새롭게 하려면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누스킨은 때마다 계속 혁신을 기반을 해요. 혁신하고 10걸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따라가지 못할 만큼 앞서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서가고 있죠. 네. 이거를 제가 2011년에 이거 봤을 때는 와닿지 않았어요. 믿기지 않았었으니까. 요즘에 다니면서 제가 고객들을 처음 이제 만나는 분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저를 만나면 돈을 벌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저를 만나면 젊어져요. 그리고 제 말을 들으면 제 말을 믿으면 젊어져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젊어지는 화장품이 있어요. 이걸 먹으면 젊어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 말을 안 믿죠. 아이 왜 안 믿어? 믿지. 있다니까는요. 제 말 믿으면 드셔보세요. 발라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에이 이렇게 되면 다 먹게? 안 믿잖아 내 말을. 안 믿으니까 안 먹을 거잖아요. 안 먹을 거죠. 그러니까 안 먹을 거래.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젊어지는데 내 말 믿은 사람은 다 젊어졌는데 이러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약간 호기심을 느끼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젊어지는 게 어딨어. 그러면 죽는 사람 없게? 근데 안 믿으니까 죽는 거고 안 믿으니까 늙는 거잖아요. 이걸 믿냐는 거죠. 이미 이 회사는 2010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년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늙지 않는 제품들, 노화를 늦춰주는 제품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믿냐는 거죠. 초대되신 분들은 믿겠죠. 넘겨주세요, 사장님. 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해마다 5조 정도의 매출을 일으킨대요. 근데 누스킨도 매출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고 최근 몇 년 동안 그리고 뭐 타사, A사, 국내 A사 모든 회사가 다 줄었대요. 다 줄었는데 그러면은 전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5조도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줄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안 줄었냐면 신생 회사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일반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사는 채널보다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 다 좋아. 그리고 써본 사람들이 후기를 나눠줘서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판매 채널을 소비의 채널을 늘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 에이 너나 해 이런 때는 벌써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사장님. 네. 네네 이거. 회사는 이 얘기를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루미스파 아이오가 나오고 그다음에 웰스파 아이오가 나오고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기반돼서 우리 실생활에 되게 많이 들어와 있고 이 회사는 어디까지 들어가 있냐면 디지털 트윈이라고 디지털에다가 가상에다가 나를 쌍둥이를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겠대요. 김영숙의 데이터를 잡아서 김영숙이 웰스파를 쓸 때 데이터를 잡고 그다음에 루미스파를 김영숙이 쓸 때 데이터를 잡아서 이 사람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쌍둥이를 만들어 주겠대요. 여기 쌍둥이에다가 임상을 해가지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왜 이거를 내가 선택을 했는데 이 제품이 나한테 맞을까? 안 맞는 경우 너무 많죠. 그럼 그 제품은 누굴 주던가 버리던가. 내가 이거를 먹어보면 좋다 해갖고 내가 이걸 샀는데 나한테는 안 맞아. 그럼 걔는 버리기도 아까우니까 집에 있거나 누굴 주거나 소비를 괜한 소비를 하는 돈이 많죠. 많다니까요. 그 오차 범위를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헛돈을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보가 맞고 이게 정보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겠죠. 야, 누스킨 파마넥스에서는 내 데이터로 나에 대한 정보를 주고 나에 대한 오차 범위를 줄여서 너한테 딱 맞는 제품을 준대. 그러면 이게 비용이 타사보다는 조금 비싸겠죠? 하지만 돈 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저렴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이만큼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2030년 그 이상까지. 넘겨주세요. 네. 근데 뭔가를 바꾸려면 주변에서 거센 기존 세력들이 방해를 해요. 한 사람이 정부를 바꾸려고 하면 여긴 지금 정부가 나간 게 없지만 어떤 정부가 희미해지는 정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야, 좀 더 쓰고 바꾸자.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가면은 갑자기 나가면 안 되니까 미리 바꿔야 돼.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대부분은 아까우니까 조금 더 있다 바꾸자. 조금 더 있다 바꾸자. 근데 그 갑자기 나가는 그 시간이 여기서 강의를 하는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되게 중요한 순간에 전등이 나갈 수도 있는데 아직 쓸만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막는다는 거죠. 한 사람이 뭔가를 바꾸자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나머지 4사람이 막아선대요. 그게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맞다.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회사들이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막아서는 세력이 훨씬 많구나. 넘겨주세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는 이거예요. 이게 쇼더 플랜이라는 책 첫 장에 나와 있는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상품이 유통되도록 계기를 만든 사람에게 직접 보상해주는 유통 시스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꼬르 다단계 이꼬르 피라미드 이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건 거예요. 요거 딱 책에 나와 있어요. 요즘에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죠. 페이드 어플리에이트. 저는 이거 때문에 제가 시작을 했어요. 저는 소비자를 많이 만나는 것보다 원래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를 그렇게 막 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만났던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서 그 사람에게 소개받고 이런 거를 저는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을 할 때부터 저를 만난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어요. 제가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계속 넘겨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건 실사례인 거예요. 페이드 어필리에이트가 단어만 새롭게 나온 거지 새로운 일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새로운 일은 아니고 우리가 늘 했던 건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걸 해보자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사장님. 네, 이렇게 저희 큰언니한테 제가 사업을 전달했어요. 처음에 사업을 전달했는데 언니가 아니야 너나 해. 그래서 3년 만에 앞집 언니 소개를 한 거예요. 앞집 언니가 써보더니만은 앞집 언니 왜 만나게 됐냐면 일부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누스킨 한다고 그러니까 언니한테 얘기를 해갖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을 만나서 설화수를 했던 동생을 소개받은 거예요. 근데 이 설화수 했던 동생이 친정 엄마를 소개해 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다 돈을 벌어요.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저희 애 수학 과외 선생님이 피부에 고민이 생길 때쯤에 제가 누스킨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써보고 좋으니까 친정 엄마가 이 한쪽이 얼굴이 처진 거예요. 그래서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천을 해주고 엄마 얼굴이 좋아지니까 친정 엄마가 둘째 딸을 소개해 준 거예요. 둘째 딸이 또 동생을 또 소개시켜 준 거예요. 이 동생은 골프를 하면서 옷가게를 했던 분이거든요. 옷가게를 했던 그 직원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이 직원이 자기의 친구를 소개시켜 줬는데 이 친구는 마사지샵 원장님이었는데 이 마사지샵 원장님을 통해서 이 앞에 계신 분이 나온 거예요. 이 앞에 원피스 주황색 무슨 색이죠? 그 색이 자주색. 이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 있는 분들은 다 얼마간 다 돈을 벌었던 분들. 지금도 돈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시고 못 받는 분도 계시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케이스. 저희 셋째 언니가 사업을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해요. 근데 언니를 통해서 모공이 넓은 분을 소개받은 거예요. 명함 줘서.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이분을 통해서 되게 큰 조직이 또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셋째 언니는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캐시백에 늘 들어가고 있는 페이드 어필리에이트. 그리고 제가 콜드로 만났던 농협 직원. 3년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익시 문자를 보내면 읽고 씻고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관심 있다 그래서 명함을 줬는데 바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자를 보내면 일은 없어지는데 답은 안 와. 이걸 3년을 한 거예요. 3년을 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갈바닉이 얼마예요? 이렇게. 그게 3년 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대면을 하러 이분 집으로 갔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업 제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소개한 분이 이분의 형부를 소개한 거예요. 이분은 마케팅만 하는 분이에요. 마케팅 대표이사님이거든요. 형부를 소개했는데 이분은 지금도 투잡을 하고 계세요. 이분은 나이가 많은데 아이들이 되게 늦게 아기를 출산을 했던 남자 아빠인데 내가 얘네들을 60까지 일을 해서 키워도 부족하네. 난 70까지 일을 해야 되나? 그럼 내 체력은 나는 뭐가 되지? 이런 생각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이미 알고 있던 분인데 처제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뉴스캔을 시작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직원을 소개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레그가 내려가거든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네, 가게 직원한테 얘기하고 직원이 다니던 미용실 원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이거는 딴 데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사업을 진행했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페이드 어필리에이트라는 게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은 첫 번째 내가 제품을 써보고 체험 마케팅이거든요. 이거는 소개 마케팅 이전에 체험 마케팅인 거예요. 내가 먼저 체험을 해보고 내가 좋은 거를 누군가에게 알리는 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 되지 않고 그냥 많이 팔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일을 전달을 하면 그렇게 많이 성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페이드 어필리에이트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사례를 나눠봤고요. 이분은 되게 멋진 분인데 저는 이분을 딱 한 번 봤거든요. 딱 한 번 봤어요. 근데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래요.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도울까? 어디 가서 내가 티알라인트를 하나 할까? 어디 가서 웨스파를 하나 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마감이니까 3,000포인트, 5,000포인트, 10,000포인트 오늘 핏 마감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누구를 도와서 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누굴 도울까? 이런 마음으로 뛰어보라고 항상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넘겨주세요. 잘하려고 하시죠? 누스킨. 이제 막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잘 안 될까 봐. 잘 안 될까 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나 했다가 중간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했다가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못하면 멈추시라고. 멈춰도 멈춘 것만큼에 대한 캐시백은 들어오거든요. 아시죠? 일을 안 해도 이만큼 하다가 1년 하다가 내가 도저히 너무 힘들어 잠깐 쉬고 싶어. 그러면 쉬시라는 거예요. 쉬어도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소비자 회원이 제품을 재구매를 하면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권리를 저한테 주겠다는 게 이 회사인데 시작함과 동시에 잘하려고 생각하니까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시작을 했다가 오늘 시작했다가 내일 멈추더라도 멈추셔도 일단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시스템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면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면 기대만큼 실망도 크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배우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제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